관련된 약을 계속 드시면 이게 나중에는 끊어져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서 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끊어질 때요 소리가 나요.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파갖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막 우는 거예요. 이 류마티즘 관절염이 관절염을 일으키긴 하지만 관절에 관련된 질환은 아니다. 류마티즘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예,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류마티즘 약 계속 드시거든요. 이게 그거를 낫게 하는 약이 아니고요. 자기 면역을 억제시키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건 내가 나를 공격하는 병인 거는 다 아시죠. 관절 있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관절 쪽으로 얘네들이 가면 어떻게 돼요? 공격당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류마티즘은 처음 발생시키는 게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에 누수가 생기면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요. 또 여러 가지 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나를 공격하는 질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류마티즘은 내 공격을 내가 막을 수 있게끔 면역을 약하게 만드는 약을 먹게 되는데 이걸 오랫동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이 계속 떨어뜨리고 이 면역이 떨어지면서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야 되는 성에 관련된 것들이 안 돼요. 노화된 세포를 빨리 없애고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억제를 시키면 이 하는 속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제가 류마티즘 오랫동안 거의 한 20년 이상 알았던 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서 오셨는데 그분을 제가 3번을 만났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요청을 하면 그걸 수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제가 그분한테 뭘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데 다른 분하고 한번 해보시라고 보냈는데 또 오고 보냈는데 또 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장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3번째 오셨을 때는 막 우시면서 저 진짜 힘들어요. 아니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대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근데 저랑 막 얘기를 하시다가 책상에 이렇게 팔을 대고 이렇게 있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서 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오른팔을 가만히 이렇게 한 10분 그러고 계시다가 좀 괜찮아요. 뭐 하신 거예요? 근육이 끊어진 거예요. 이 근육이 끊어질 때요 소리가 나요.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어도요 근육 끊어지는 소리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병원에 가셔서 원하는 걸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설득해서 보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건 안 해야 되고요 자기 그거는 꼭 해야 되고 이거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류마티즘 관절염에 아직 걸리지 않으셨다. 그러면 뭐부터? 장부터 다스리셔야 돼요. 장 누수가 생기면 이 균이 혈액 안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관련된 거를 먼저 관리를 해주시고 이 류마티즘이 있으신 분들은 원인이 장에서 오는 혈액 유입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면역을 급격하게 높여주는 그런 일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장부터 조금씩 천천히 다스려주고 이 면역을 자기가 스스로 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대신에 통증이 심하거든요. 류마티즘은 아침에 통증이 심합니다. 쉬고 나면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심해져요. 아침에 이 통증을 줄일 수만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관절을 같이 해주시잖아요. 그럼 관절이 부드러워지면서 통증은 좀 덜해지는 류마티즘 관절염에 있거나 관절 때문에 좀 아파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서 죽겠어 얘가 변형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 라는 분들 있으시죠? 자 보시면 이분은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게 구부러지질 않고 한번 구부러지면 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때 내 손가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이래요. 펴져 있으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잘 때 아프니까 이거를 쥐고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쥐면 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필 때까지 이걸 엄청나게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갖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하죠.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하얀 거 붙였죠. 이게 지금 자석침을 붙인 겁니다. 아프다고 생각하는 양쪽에 굽어지는 양쪽에 이렇게 붙여줬어요. 자 보세요. 볼록 튀어나왔던 곳이 없어졌죠? 없어졌죠? 이분이 이거 한 번 붙이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자기가 이거 붙인다고 이게 뭐 아프지 않겠어? 약 먹어도 안 되는데? 라고 하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막 혼자 하고 있더래요. 근데 전혀 아프지 않아서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왜 안 아프냐? 그랬더니 거기에 침이 붙여 있더래요. 이게 그냥 티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석으로 되어 있는 작은 침입니다. 가우스도 되게 찌끔해요. 자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요. 거의 한 2-3달 지났는데 지금은 아예 안 붙이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아프지 않다. 그리고 여기 호미파인 발목의 바깥쪽 거기에다가 저녁에 이렇게 붙여놓고 거울 보고 하는 거예요. 78세세요. 근데 78세 혼자서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죠?
내가 아픈 위치에다 붙이시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무릎 아프다. 무릎에다 붙이셔도 돼요. 발 아프다. 발에다 붙이셔도 돼요. 되게 쉽죠? 쉬워요.